네, 진주평론 진주자 이번엔 특별판입니다. 주제는 경남의 청년을 만나다. 약간 거창합니다. 거창하죠? 예. 안 거창합니까? 아, 맞습니다. 내미로 뭐다 지역별로 보면 더 경남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 올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규 사천시 의회 의원님 나와주시죠.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양에서 곧 새 신부가 될 함양 청년 강선혜님 오셨습니다. 결혼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경상국립대 전 학생회장이신, 그리고 진주 청년, 중요하죠. 서윤덕 전 회장님 오셨습니다. 진주평론 고정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제 스스로 고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좀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아까 제목 말씀드렸듯이 경남의 청년을 만나다 라는 큰 주제 안에서 저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는 그런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요. 그리고 이 이제 청년 문제를 이제 공공으로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 하에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문제 보면 일자리, 취업, 이런 창업, 이런 목적을 띈 사업으로 사실 좀 접근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청년들에게 좀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청년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했지만 그게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좀 또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듣고 싶은 내용은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 계신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의회에 계신 예. 우리 의원님께서 먼저 스타트를 좀 한번 예. 끊어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저도 청년 시의원으로서 처음에 당선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청년의 나이가 조금 벗어난 또 그런 진주 확률은 65세까지 청년입니다. 괜찮아요. 예. 그런 입장에서 저희 의회에 들어와서 그 행정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지금 한 4개 정도 분야로 이렇게 좀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 문화교육,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소통 참여, 이렇게 소통 참여. 예. 그렇게 지금 4가지 정도의 분야를 크게 봤을 때 제일 지금 예산이 많이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게 그 주거복지 쪽입니다. 근데 그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그 안에 제일 많은 부분들이 또 차지하는 게 육아, 임신, 출산 이런 분야에 대다수 예산들이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천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4년도 예산 기준 했을 때 455억 정도 청년 관련 정책 관련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거복지가 한 381억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임신, 출산, 육아 여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의 예산이 거진 한 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정책은 많이 있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의 나이에 대한 부분 청년 나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좀 정립이 좀 확실히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지금 지금 청년의 나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19세에서 39세까지 저희는 보고 그다음에 진주하고 사천은 18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군 지역은 거진 45세에서 49세까지 그 영역이 엄청 너무 예. 광범위하다는 예. 거죠. 그리고 그 현재 정부의 또 그 뭐 특별법이나 뭐 지원법 이런 관련 그 법들의 그 청년 나이에 대한 정의가 다 틀리게끔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의 이제 어떤 사업을 이제 지원하려고 할 때 혼선이 이제 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 정책에 관한 전문가들도 그 법을 들여다 봤을 때 그 나이 청년 나이가 몇 세까지라는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럼 청년 정책에 뭐 집중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18세의 청년의 생각과 그 다음에 49세의 청년의 생각이 확실히 틀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18세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교육이나 직장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관심사지만은 49세 청년은 그때는 가족을 중년인데? 예 맞습니다. 그 뭐 가족이 이제 형성이 되고 뭐 육아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이제 공양이나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이 차이만 하더라도 31살이라는 차이가 또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러네. 예예 그런 큰 차이에 대한 정책을 만든다는 게 공통된 정책을 만든다는 게 저는 좀 맞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분화시켜서 각 나이대에 맞는 그런 그 스펙트럼을 조금 좁혀가지고 그 연령대를 조금 나눠서 그 연령대의 관심과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그 목적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애 주기를 봐도 그 구분을 뭐 이렇게 법으로 정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 또 청년을 가져도 대학생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될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취업 준비생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뭐 결혼 주거까지 다 가버리면 이거는 국가 예산 아니 뭐 지역 예산을 다 끌어부어도 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문제가 기본적으로 청년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이제 소득을 봅니다. 소득. 예. 청년이라도 그 특정 기준에 대한 소득이 초과돼 버리면 그 청년에 대한 지원을 이제 받기가 어렵게끔 이제 소득에 대한 기준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윤덕 전 회장은 소득이 많아갖고 전 못 받겠네. 그렇게까지 뭐 일단 최대한 소득 뿌리가 조금 많이 낮은 그런 대상들한테 좀 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한테도 해당되는 게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창업 관련된 거에서는 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우리 김 의원님 와서 이제 맞는 거예요. 이걸 예산이 창업에 집중할 건지 아니면 청년들이 주거를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줄 건지 뭔가 이게 집중되는 정책의 어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그게 사실상은 안 돼 있다는 그런 네네 거. 맞습니다. 우리 강 선생은 그 살아보니까 어때요? 저는 20대 때 자취를 하면서 그 임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했다가 제가 청년 때에 받은 거는 월세 지원? 월세죠. 그리고 이제 좀 자유로운 청년일 때에는 정책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걸 많이 못 느꼈는데 최근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 자금 너무 필요하구나라는 거 그거 안 버려놨어요? 벌어놨지만 목돈이 계속 팍팍 드니까는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알아본 게 함량군에서 결혼 자금 지원이 있어가지고 어떤 게 있습니까? 결혼 자금 이제 신혼부부 부부당 500만 원 부탁드리고 야, 이제 우리 딸 그리 함량으로 보내야 되겠다. 함량으로 오십시오. 진짜. 네, 진짜 500만 원. 진주 그런 거 없잖아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함량보다 아마 이게 각 지역별로 있긴 할 조금씩. 겁니다. 예. 아무래도 군 단위가 조금 많을 수밖에는 네. 없지 않겠습니까? 이탈률이 많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군단이 뭐 자꾸 군단이 하긴 뭐 하지만 이제 뭐 기농, 기촌, 뭐 기여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정책을 하는 게 이제 젊은 청년층을 좀 이렇게 유인하려고 하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퇴직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 청년 정책에 투입할 돈보다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들어가는 돈들이 이제 더 많은 부분들도 이제 군단위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청년 정책에서 이제 약간 소외되는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점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도 있죠. 예, 그럼 일단 그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청년의 어떤 연령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정의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그 청년의 나이에 맞는 좀 적절한 이제 정책들이 또 좀 일부러 만들어져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좀 그 어떤 정책들이 또 성과도 좀 있을 것이다.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최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 우리 강생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청년들에게 주는 이제 각종 정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진주도 비슷비슷하죠? 그 수준이? 예, 저희 진주도 보면은 뭐 일자리, 창업, 뭐 농업, 문화예술, 주거, 결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지자체가 대부분 다 지원해주는 사업들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원해주는 조건도 또 비슷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 정책을 선정을 해서 그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좀 차별화를 두는 것도 이제는 좀 필요하겠다. 너무 뭐 모든 지자체들이 다 그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청년 정책은 붕어빵이죠. 예. 요술방망인데 요술은 없고 이름만 요술방망이지 사실 요술방망이면 요술을 부려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한 개 뚫리면 돈이 나오든지 무슨 뭐 자기가 먹고 살 방법이 나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그 청년 정책에 찾아보면 물론 뭐 정부 자체에서 그렇게 예산 지원이 있는 것도 하지만 각 지역별로 좀 독특한 청년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네, 그 부분이 좀 그렇고 제가 정말 기본한 점은 일자리 창업을 제일 먼저 내세우는데 그 지역에 각 지역별로 우리 함양은 좀 어때요? 청년들 일자리 있습니까? 많이 없고 지금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창업은 각자 이제 개인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신 이제 이렇게 문 닫는 곳도 많고 왜냐하면 창업 지원이 함양군은 제가 봤을 때 토박이 청년들이 해내기에는 많이 어렵지 않나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는. 이제 창업을 하더라도 이제 창업에 필요한 이제 사전 단계들이 있잖아요. 뭐 지역 분석이라든지 뭐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이런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나요? 그게 지금 그 귀농 귀촌한 청년들에게는 해당이 있다고 하는데 토박이 청년들은 이제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는 많이 혜택을 못 받죠. 그게 사실은 뭐 일자리를 아니 우리 창업을 해보셨잖아요. 예. 무슨 좀 이게 정책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자신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통 전국적으로 아마 그럴 건데 청년들한테 창업할 때 직접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농업 쪽으로 스마트팜이나 이쪽은 지원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자영업이나 좀 더 나아간 뭐 다른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크게 막 금액적인 부분에 크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 창업도 그 우리 저 서윤덕 회장이 하는 예를 들어서 그 스터디 카페. 예. 이제 그 스터디 카페 같은 이런 그 자영업을 하실 때는 사실은 별 지원 받는 게 찾아보기 어렵죠. 개인 사업. 그러니까 뭐 현재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뭐 지식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항공 분야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창업을 할 때는 뭐 사실 좀 지원되는 것들이 이게 있는데. 문제는 너가 알아서 창업하면 도와줄게 이건데 사실 창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사실은 10.89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군단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것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 많잖아요. 우주 항공편 생기고. 예. 뭐 어떻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또 이게 또 우주라는 분야가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생겨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우주항공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진 한 50% 이상이 거진 그 20, 30대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금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에 관련된 뭐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봤을 때 또 젊으신 분들이 또 많이 창업을 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또 지식 산업센터를 또 이제 지금 건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주도 뭐 지식산업센터 있긴 한데 거기 뭐 입주 업체들 뭐 갖다 엮고 빼고 하는 그 외에는 크게 역할을 못하는 걸로. 아, 예, 뭐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사천에 이제 들어선 거는 이제 국비가 이제 포함돼서 저렴한 임대료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기술에 대한 뭐 특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좀 그런 부분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저희가 이제 일자리 부분 얘기가 이제 좀 나와서 제가 이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이제 저희 사천시 의회에 이제 연구단체가 한 게 있습니다. 초선회라고 초선 의원들로만 이제 구성된 이제 연구단체인데 작년 초에 이제 저희가 청년 간담회를 이제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청년들의 이제 목소리를 좀 듣는 시간을 이제 좀 가졌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그 정부에서 이런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정책 사업들에 대한 그 정보를 한 곳에 좀 모아달라.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청년 플랫폼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저희 뭐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는 해놓고 있지만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들을 찾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시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뭐 일괄적으로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도 집행부에 뭐 얘기를 해서 바로 이제 실행에 옮겼거든요. 그리고 사천시는 청년조례 있습니까? 예, 청년 기본조례 있습니다. 기본조례 예, 예. 담당 부서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인구 청년팀이라고. 인구 청년. 예, 예. 또 기획 예산 담당관 안에 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는 예, 저희도 청년 기본조례는 만들어졌고. 예, 청년 관련된 팀이 하나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부터는 과 단위로 그 청년 문제와 인구 문제를 같이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과 단위의 아마 신설 부서가 생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저희 진주 평론이 장관을 할 때 그때 청년 특집을 한번 했거든요. 네네. 네, 그때 당시에 그 청년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창업이든 일자리든 그러한 정보들을 어디서 이게 거기 담당 누구 한 사람은 내려와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그만큼 관심을 덜 가진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알아서 찾아오면 다 있는데라는 말씀도 하셨을 때 제가 아니 그걸 왜 한 곳에 모아주면 안 되냐. 누구나 쉽게 진주시 홈페이지나 사천시 홈페이지 그 정보만 하나 올려놓으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귀찮게 생각하느냐라고 한 이야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창업이나 직접적인 뭔가 결과에 대한 치중된 그런 문제보다는 청년들한테 기본적으로 좀 결국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막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약간 성적, 아까 봤을 때도 심사하는 기준이 소득 분위, 약간 이런 항목들에 좀 형식적인 것만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 일단 정책이나 사업이 나오고 나면은 그거를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한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예.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 근데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지 않나 지금 현재가. 일단 정책만 만들어내고 일단 홍보도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일종의 뭐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좀 사그라들었지만 이제 청년몰 전국적으로 활성화됐던 청년몰도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그다음에 각 이제 지역별로 청년들을 이제 활용해서 어떤 이제 작은 이제 시책이나 정책들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생명력이 짧다는 거죠. 이게 책임을 저는 져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토론에도 이제 공공으로 뭔가 이 청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공공의 힘으로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근데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지자체만 믿고 창업을 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의 그 치밀한 준비가 저는 일단은 우선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행정이라든지 국가기관에 좀 도움을 요청을 하는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청년 문제가 뭐 아까 청년 담당하는 예, 자치시의 인구 청년 팀이 팀. 예, 있다 예, 그러셨는데 실제 청년 지원 사업은 모든 과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문제를 주관해서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의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제가 청년이고 예를 들어서 농업 관련된 그 청년 문제를 도움받기 위해 전화를 하면은 부서가 아니면 또 핑퐁을 칩니다. 이 부서로 전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그런 부서 신설이 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 역할을 잘 해줌으로써 네, 맞습니다. 조금 시간 소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김 의원님은 우리 네. 어떻습니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금 예. 사천 지역의 청년들 문제 네. 어떤 방향으로 좀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드린 그 초선의 연구단체에서 그때 그런 의견을 또 수렴하면서 또 그때 이제 취업 창업 전문가분을 한 분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지 청년들한테 이제 설명을 좀 해주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좋은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좀 제안받았던 게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구직 단념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이제 국비 거진 한 90% 정도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좀 전에 얘기 주신 그런 취업과 창업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한 달 동안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은 그 이수한 그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총 5달 동안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전체 다 이수하면은 50만 원 또 인센티브를 줘서 총 300만 원에 주는 그런 정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 사천시가 하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80명이 이제 이수를 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이제 90명 정도 해서 거진 한 4억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이제 받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경상남도에서 뭐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이제 우수상을 좀 수상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한 번 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듣고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는 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또 시간을 또 가져서 또 그런 좋은 정부 사업들을 또 몰랐던 그런 사업들을 또 이렇게 저희가 발굴해내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 노력이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화된 저는 노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우리 함양 청년께서는 함양에 계시면서 뭐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하는 그런 청년 정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뭐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냥 지금 있는 함양군의 청년 정책을 조금 더 사각지대가 없게 조금 더 다듬고 왜냐면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일자리도 일자리인데 거의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는 이제 주거 공간이 안정적이지 않고 함양군에는 이제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필요한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정책이 더 발굴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주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함양군에서. 함양군의 주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어떤 청년 뭐 조례는 뭐 전국적으로 거의 다 됐으니까 뭐 있을 거고. 그런 실질적인 혜택들이 좀 제공이 되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이제 행복주택이라는 청년과 이제 행복주택이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 한 3년 동안에 이제 청년들이 뭐 주거에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주거의 불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일자리 창업보다도. 그게 더 아파트 청년 주택이 더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그런 의견에 다 긍정적이진 않으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청년들을 뭐 어떻게 성장할 때까지 키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중물의 역할, 아주 작은 마중물의 역할을 하자는 건데 그걸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좀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거고. 근데 군단대로 가면서 뭐 더더욱 더 그렇게 심화될 것 같다는 거고. 진주는 우리 학생회장 하면서 학생들 진주는 아까 우리 진주가 한 몇만 정도 됐죠? 8만 5천 명. 8만 청년 5만 8만 5천. 8만 5천 명 가까이 되거든요. 네. 진주 우리 전 회장님께서는 우리 지금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학생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런 그렇죠. 예. 예, 그런 이야기 좀 생생한 이야기를 좀 한번 예.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지금 논의 중인 내용이 일단은 지방 의회 역할이 어떤 건가 뭐 이런 내용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주거 뭐 그다음 마지막에는 소통 참여, 예, 참여.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정책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 청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수단이 소통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세미나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진주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옆에 계신 최 의원님이 23년도 의회 추경 맞습니까? 추경 예산 심의회 맞습니까? 거기서 뭐- 예산결산위원회. 예, 하여튼 예산 다루는 거기서 발언을 해주신 게 뭐 대학생들 그 아침밥 천원 아침밥 사업 이게 경상대에서만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안 되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아마 100원 할 걸? 예, 더 싸지고 계속 그래요? 추진 중에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경남의 20몇 개 대학에서 사립 대학에서는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최 의원님께서 그거를 좀 저희가 예산을 추경 예산을 그쪽으로 좀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랑도 개인적으로 통화로 좀 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청년 정치인이 이제 저희 김민규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있으면 심리적으로 저희가 좀 더 편하게 좀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솔직히 뭐 세대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심리적으로 저희도 위축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청년 정치 해보니까 내가 알겠더라고. 우리 송이 씨하고 이거 아시오? 이거 하다가 그냥 엄청나게 내가 곤욕을 치렀는데 이게 저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예. 뭐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목소리를 많이 듣지 않고서는 물론 다양한 목소리 나오겠죠. 100명 이야기 들으면 100가지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들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이 정책은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오래 가기 어렵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김 의원님은 이제 사천시도 이제 커졌고 우주 항공청도 들어왔고 청년들도 많고 시의회에서는 좀 어떤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일단 청년 조례 기본 조례가 있긴 한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연말에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의 비전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뭐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시켜 나간다는 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장기적인 청년 정책에 대한 그 계획들을 먼저 이제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매년 이제 그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또 보완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전국에서 2군데 정도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찐빵 만들려고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저도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청년 관련 조례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청년이 들어가는 그 제목이 들어가는 조례가 각 지자체마다 한 2-3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은 청년 인구가 각 지자체마다 한 20%씩은 다 넘거든요. 5분의 1 정도 인구가 되는 그 부분에 반해서 그에 관한 그 청년층에 대한 그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장기적인 좀 계획을 가지고 아까 얘기 드린 그 청년에 대한 나이 정립을 조금 좀 세분화시켜서 사천시 의회부터 하면 안 됩니까? 예. 자체적으로 어차피 정책을 결정해야 될 거고 한데 예. 그걸 세분화해 가지고 예. 그에 맞게끔 우리 사천시부터 해보자 이러면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진주 씨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청년 문제라는 것이 그 우리가 조례를 근거해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청년 정책위원회도 있고 또 청년 네트워크도 있고 이게 다 모든 지자체 다 있지만 이 위원회나 네트워크의 기능을 그 조례한 대로 충실히만 해도 청년들이 좀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시의 모든 많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가 그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 청년 정책위원회나 청년 네트워크도 사실 그냥 일반적인 위원회처럼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오늘도 이야기 많이 나왔던 부분이 소통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청년 정책에 대한 그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느낄 때 그 고민 단계부터 청년이 참여해서 결정 단계까지 청년이 그 우리 네트워크라든지 청년 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 단계까지 함께 그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늘 행정 주도하에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회의에 참여하는 하나의 인원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지적이 있죠. 우리 서윤덕 그 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청년 정책에 있어서 청년들은 그냥 수혜자로 되는 거죠. 그냥 혜택을 받는 사람 그냥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서 회장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지금 해보니까 이런 게 필요한데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뭘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가공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그냥 수혜자, 혜택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하는 이런 상태로 청년 정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서 회장 뭐가 필요한데 청년 정책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조금만 종합해보면 지원 부분에서 종합을 해보면 정부 지역 공모 사업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에서 조건이 맞는 일부 청년들만 거기에 지원을 해서 수혜를 받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봐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이 청년 정책이 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몸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게 지금까지의 청년 정책에서 청년 정책이 도출해낸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함양 청년께서는 진짜 뭐가 필요해요? 솔직히 지금 결혼 자금 말고 말고 비비면 아니 청년으로서 뭐 하고 싶은 건 또 있잖아요. 그럼 결혼해가지고 뭐 내 좀 할 거예요? 아 진짜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네, 저는 이제 제 함양군이 제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기서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는 좀 청년은 자기 스스로 잘 살아내야지라는 마인드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나 많은 포털에 보면 이제 청년이 답이고 청년이 뭘 해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그렇게 청년이 뭘 해내야만 한다면은 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진짜 많이 발굴을 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저는 이제 저를 위한 정책보다는 최근에 이제 함양군에는 뭐 예를 들면 마을회관 같은 거 아니면 뭐 파출소나 비어 있는 공간을 그러니까 청년 공간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다는 아니, 아니고요. 다 바꿔줘라 해도 돼. 뭐 말하는 긴데 뭐. 아니고요. 그 중에 한 10개 중에 한 군데라도 청년 공간을 만들어서 그냥 자유롭게 회의하고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오고 거기서 컨설팅도 받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의 문제가 내가 방금 우리 이야기한 그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다 보니까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적은 거예요.
제 말이라도 100군데 중에서 100군데 해달라 이렇게 하면 10군데 해준다고. 근데 10군데 해주라고 하면 한 군데밖에 안 해줘. 약간 농담이 섞인데 좀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었냐면 청년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정말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사회 문화가 또 청년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지역에서는 저 버르장머리 없는 저 참 버릇없더라. 이제 또 그런 걸로 이해질 수 있으니까 참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아니 노인들은 이야기 좋은 강력하게 의견이 이야기하잖아요. 있어도 노인들은 이야기하기가 참 조심스럽잖아요. 찾아가고 막 입장에서. 시청에는 찾아가고 뭐 난리치고 하잖아요. 왜 청년들은 못 하냐고. 또 버르장머리 없는 놈 한다니까요. 아니 버르장머리 없는 거하고 정확한 맞는 이야기 하는 거하고 다르게 판단해야 돼. 청년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그 저도 생각한 게 강선의 함양 청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좀 좋아야 저희도 이제 참여할 수도 있고 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장소도 다 구비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진주는 뭐 청년 허브 하우스 뭐 사고 뭐 이렇게 청년 관련해서 뭐 어떤 건물이나 기능을 가진 이제 그런 사업들이 좀 되는데 사천은 예. 그것도 저희 그때 이제 그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때 청년 플랫폼 구축하는 거하고 청년 센터 이제 구축하는 부분들을 좀 필요로 해서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두 군데 뭐 하나는 이제 청년 거북이 집이라고 이제 거기는 이제 또 청년 주거를 또 도와주는 그런 공간에 또 청년 공간 1층에 또 마련해놨고 또 하나는 또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는 동쪽 하나는 읍면 쪽 해서 저희가 이제 청년 센터의 기능을 하는 그 안에 이제 또 공유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얘기를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좀 마련해놨습니다. 함양에는 청년 이야기하는 의원님들 안 계세요? 많으시지만은 청년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안 계시고 청년에 관심은 많으시지만은 이제 어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청년 저희끼리 이야기하다가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게 정책까지 이어지는 게 단계가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좋은 방법 있잖아요. 어떤 거죠? 직접 하면 되잖아요. 네. 왜 들어가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말은 쉽지.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사실은 이게 지역별로 그런 청년이 처한 상황들이 틀리기 때문에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또 어르신들 지역의 어르신들이 또 나름대로 또 의회 진출하셔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 청년들이 지방의회 진출을 해가지고 청년 정책을 직접 내는 것도 저는 청년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물론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은데 솔직히 그런 생각마저 안 가지고 있어버리면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싸가지 없다, 버릇 없다, 그걸 쿠더라도 우리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도 살아야죠. 이런 식으로 좀 대등한 어떤 역할들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할 필요 있지 않나. 내분이는 나가세요. 내가 도와줄게. 갑자기 한 2명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네, 한번 열심히. 아니 해봐요. 아니 그게 자기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쵸.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청년들이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진주 청년 내후년에 한번 해보자 같이. 나서야 돼. 나서지 않으면 그 사람들 경계하지 않아. 그러면 경쟁자가 되는데 안 되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좀 장려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치도 좀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젊어진 만큼 정책도 젊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지역 사회에서 견고하게 굳어져 왔던 그런 털들이 조금 깨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이 좀 어떤 거창할 수도 있지만 사회 핵심의 어떤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는 이 기존의 틀을 관념화되어 있거나 딱 굳어져 있는 틀을 깨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함양 청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 낳아도 그 아이가 만약에 지금과 똑같은 문제들로 고민하는 사회에 살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 아까 청년 공간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이제 청년 공간을 말씀을
해서 다른 이제 시청자들 분께서 또 함량에 이제 공모 사업으로 이제 누이센터라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센터가 누이센터라고 이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센터라고 이 줄여서 말은. 예. 근데 이게 2025년, 26년에는 완공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청년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누이센터 생기는데 뭐 필요한 인만.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 가지고는 진짜 부족하고 누이센터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이 절대 아니고 한 층은 청년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거기서 솔직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이 있어야지 청년들이 함량군에서 이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구나라고 생각하고 조금 아이디어나 좀 이렇게 아이디어 발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년 공간을 더 만들자라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우리 해주셨으면 함양 청년께서는 청년의 지역 유출, 이게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일자리 대부분 제일 청년들은 주거 그 다음에 일자리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근데 자유로운 청년의 때에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나갔다 오고 결국 나갔다 온다 이 생각. 네, 왜 저는 나갔다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함량의 공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공기가 정말 좋아서 함양이 대추도 좋잖아요. 네, 에? 대추 대추 안 더워요? 대추 네, 좋죠. 아니 누가 대추 갖다 준 사람이 있어. 대추 맛있더라고. 대추는 아마 맞아요 사과 대추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쪽 농산물은 별 관심이 없구만 내가 보니까. 네, 그런 청년 정책이나 지방의회 진출, 이제 보다 근본적인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쩌면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방의회 많이 젊어졌죠? 예. 우리 진수 의원은 저희는 청년이 지금 39세? 예, 39세 기준으로 세 사람. 예. 사천시 사천시는 39세 이하는 없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그렇습니까? 함량은 어쩔 수 없을 거고. 네 없습니다. 저희는 뭐 대학생 시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박지원, 최지원. 최지원이에요. 대학생 시원. 대학생 시원 한 불로 강 PD 최지원 의원 연락 한번 하세요. 연락드릴게요. 어째갖고 그 시원 숙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돼요. 잘하십니다. 아니 잘하는 거는 내가 안 봐서 모르겠고 잘 하시겠지 뭐. 우리 진주 청년도 한번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뭔 소리 하냐. 뭐 의회 벌릴 수 있는 사람도 능력도 없으면서 말만 이래고 책임지지도 못하는 문제를. 그래서 이제 뭐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그다음에 또 의회 차원의 정책까지 했는데 저는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지역사회 역할이 저는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사회들이 너무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 맡겨놓고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른들, 아까 함량의 어른들 예를 들어 하셨죠. 지방계 지놓으면 거기서 하면 되지 뭐 또 필요해. 이게 지역사회가 만약 이런 시각을 가지고 청년 문제에 접근한다면 진주시에 몇 개가 있는데 말라고 더 많이 지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청년 문제에 인식을 갖게 된다면 청년 문제는 더 나아질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어렵죠. 이게 질문 많이 하지 말라는 체험부터 대답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청년 문제 해결하려면. 근데 사실은 그 청년 문제가 결국은 인구 문제고 뭐 그렇게 다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뭐 우선에 청년 문제를 아까 그 청년이 이탈하는 부분을 걱정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교육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또 문화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진주를 예를 좀 들어보면 저도 이번 기회에 그 좀 조사를 쭉 해보니까 그래도 진주 같은 경우는 그 경상국립대라는 거점 대학이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한테 그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진주에는 혁신도시가 있고 공기업들이 11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진주에 우리 대학생들은 진주에 공기업들이 있는 이유만으로
진주 청년을 일정 채용해야 될 혜택을 받고 있죠. 일정 그 비율이 있습니다. 30%.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혜택을 보고 있고, 하여튼 진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나름 청년들이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조건들은 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또 이야기를 나누면 결국에는 또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좀 찝어내는 정치권의 역할이나 행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주 청년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좀 사업은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앞을 보고 사업하는 거하고 앞이 깜깜한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틀리듯이. 예. 그러면 그럴 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 대한 뭐 의견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 전문 컨설팅도 필요할 거고. 예. 스터디 카페를 하는데 우리 진주 청년이 생각하는 스터디 카페와 CEO가 생각하는 스터디 카페는 다를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본인이 이제 다 알아서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 거를 이런 게 있다. 뭐 지원금, 보상금 뭐 이런 식으로 겉보기식으로 많이 그런 식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최근에 10월 달에 유등 축제 할 때 보면 청년 부스 존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이거 엄청 좋다, 괜찮다. 제 아시는 선배님도 지나가다 보니까 계시길래 이제 물어봤는데 그 심사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그 부스를 그 운영하기 위한 기획서, 그다음 뭐 무엇을 할 것인가 위치나 뭐 계획서 같은 거를 심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뭐 내가 이 가게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소득이 이만큼이니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좋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면은 청년들이 참여할 때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업이지 않을까.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지역사회의 역할이 뭐냐면 단순히 이제 공공기관이나 행정의 역할이 아니라 이게 축제의 영역이잖아, 그죠? 축제의 영역이 어떤 이제 예술단체라든지 뭐 물론 그 민간 단체에서 어떻게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올해 15개의 청년 부스를 만들었다면 내년에 30개의 부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만약 그게 너무 잘 된다라고 한다면 타지 여수 같은 데 보면은 여수는 뭐 유명합니까? 밤바다. 예. 여수 포차고. 여수 밤바다. 별거 없잖아요. 예. 그 무슨 포차가 있는? 저 봐지 뭐는 가봤어요. 여수 밤바다. 아니 포차가 있다고 해. 그래. 네, 포차. 예, 여수 밤바다 포차. 그 그러니까- 포차 이름이 여수 밤바다 포차가 있긴데 예. 대충 넘어가. 내가 여수 다 하고. 무슨 포차더라고. 그건 저도 낭만 포차. 낭만 포차. 낭만 포차. 혹시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게 크지는 않지만 이게 지역에서 지역 안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제 의지 자체 혹은 그런 노력들이 보여지면 방금 우리 진주 청년 이야기처럼 뭐 그런 거 하던데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하는 수요가 많으면 그럼 축제 주최 단체에서 그럼 내년에 그걸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잖아요. 무슨 청년들 무슨 뭐 축제 이런 거 하면 그럼 진주에 있는 청년들만 모아가지고 좀 진주 청년 축제 없잖아요. 사천에 청년 축제 없잖아요. 밀양에 더 없잖아요. 그런 거 함양에. 근데 그런 것들을 지역 사회가 어떻게 청년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역 사회가 내년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년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지역 사회가 청년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이제 지역 사회의 역할론이 지금쯤은 등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청년의 힘만으로는 이미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표 찍어주고 이것도 안 된다 하니까 예산도 배정 안 하는 거고 하니까 지역 사회가 그런 노력들을 이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 밀양에서도 함양에서 미안합니다. 강 PD, 함양에서도 그런 이제 청년들이 아까 뭐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이거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는 걸 반드시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 난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협박해요.
나 갈 거야. 나 함양에서 갈 거야. 그런 협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청년의 중요성이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지역의 소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일종의 지금 우리는 그 메가시티 그런 이야기 있죠. 네. 그 부울경이가 지금은 이제 부산 경남 행정통합. 부산 경남 행정통. 우리 지금 사천남에 하동 예. 행정협의체 구성됐죠. 예. 행정협의체가 구성되면 무슨 일을 합니까? 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관광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서로 연계돼서 또 남해하고 또 여수가 또 해저 터널 뚫리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부분들까지 봐서 하나의 뭐 관광 상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가져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회적 역량 축적을 어떻게 하면 기성 세대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을 좀 양쪽 시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 정치권의 역할도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 우리 앞에 이야기했듯이 뼈대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 뼈대가 잘못 세워지면 뼈대가 약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정책이 탄탄한 어떤 기반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건데 당에도 청년위원회 이런 거 있죠. 예. 그 잘 합니까 역할을? 여기 뭐 합니까? 당 청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봉사활동도 하고요. 또 같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당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을 또 제안하기도 하고요. 건의하기도 하고. 예예. 최고 저희는 잘 되고 있는 게 청년위원회입니다. 다음에 한번 모시고 올까요? 사천은 예. 어떻습니까? 예. 중앙 정치권에서 네. 보는 청년 문제. 아, 아까 서천호 의원님이 네네. 예, 맞습니다. 표현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중앙 정치권의 또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상향식으로 좀 정책 전달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또 그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마다 각 지자체의 또 지역적인 뭐 특성과 문화적인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또 그 정책들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정책들이 조금 위로 올라가면서 좀 공통된 부분들에 대한 그 지원을 하나의 이제 중앙 정치권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장기적인 부분을 보고 이제 조금 많이 이제 서포트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지금 중앙 정치권에서는 뭐 청년 정치학교나 그다음에 그 뭐 경연대 아니면 차세대 리더 뭐 프로그램들을 막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지방에서 또 열릴 수 있게끔 또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잖아요. 네. 본인이잖아요. 예.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해줬으면 좋겠다고. 아니, 의원님께서 하시면 되죠. 저는 아직 지방. 그 막내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 막내 데리고 들어가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 젊어져야 젊은 정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지방선거 공천할 때도 청년하고 여성은 기본적으로 할당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함양 이때 네. 청년하고 가점이 청년하고 가점은. 뭐? 여성 청년 여성. 예. 그럼 되겠네. 두 개 다 해당되지.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바로 되는 거 아이가? 그런 건 아닙니까? 그 청년 여성 신인 신인. 또 신인 세 개 다 걸리네. 그렇네요. 그래서 더 나가면 큰일 난다. 또 함양에서 뭐 전화 올지도 몰라. 네, 마지막으로 좀 청년 문제 오늘 우리가 청년 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하시고 싶어 마지막으로. 근데 이게 뭐 방송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제일 최근에 이제 생각한 거는 제일 먼저 바뀌고 움직여야 하는 거는 좀 프로그램이나 방송, SNS 이런 기사들이 아닌가 싶은 게 왜냐면 너무 극단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현 사회에서 보면 지방 소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불쌍하다는 인식 아니면 결혼하는 청년들이 바보가 되는 시대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너무
극단적인 뉴스가 많다 보니까 긍정적인 거를 좀 많이 송출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 좀 그런 생각을 좀 최근에 많이 아니 그것도 했어요. 뭐 네. 일종의 뭐 폐해일 수 있고 네. 뭐 청년이 일단은 뭐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도 청년이 좀 남을 수 있는 어떤 지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소멸에 워낙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 걱정해서 하는 건데 어쩔 때는 이제 걱정이 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을 보는 시각을 좀 바꿔달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윤덕 우리 진주 청년은 저는 뭐 마지막 말을 저희 진주 청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그냥 한마디로. 그거 좋지. 예. 이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강선의 저희 한양 청년분께서 말씀이 너무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결혼을 한다거나 뭐 어떤 창업을 한다 취업을 할 때 남눈치 엄청 보고 뭔가 도전을 하려고 하면 이거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 말고 우리 진주 청년이나 하여튼 전국적으로 청년분들이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전하라 무조건 다 도전하고 좀 실패하더라도 괜찮으니까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예. 우리 진주 평년도 도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김민규 의원님. 네. 네. 말씀. 아, 예, 예. 그, 뭐, 오늘 이제 뭐 아침에 신문 기사로 이제 봤는데, 그, 뭐,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그 청년 시어스 민구가 이제 36만 6천 명으로 이제 48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를 이제 기록했다고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분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가분들이 파악하기에는 그 수치보다 좀 더 높다. 왜냐하면은 그 단기 아르바이트생들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면은, 왜냐하면 요새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 보험에 이제 또 가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취업으로 이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더 높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년들이 좀 전에 또 얘기 주셨지만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멘토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뭐 취업이나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꿈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더 그 좀 꿈에 도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꿈을 꿀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열심히 또 만들고, 그리고 또 그런 또 젊은 또 열정적인 또 정치인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게끔 또 저희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 의원님. 우리 지역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다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계속 그렇게 지방의 청년들이 이탈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한 그 결국 지역 균형 발전만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중앙에서도 잘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그 사실 뭐 소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동생들 친구들하고 점심 같이 먹고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저녁에 맥주 한 잔 하는 게 그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래서 전화 안 하는구나. 앞으로도 우리 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만나면서 소통하는 그런 그 지방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뭐 옆에 있는 지자체나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 의원님들과도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청년 주제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받을 일이 아니고 와주셔서 감사한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청년이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제 정말 그 생각뿐입니다. 그거는 개발은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그 누구 지방자치단체가 해줄 수도 시의회가 해줄 수도 지역사회가 해줄 수도 없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결국 청년은 스스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가지시고, 가능하다면 청년 경제, 청년이 어떤 경제적으로 좀 독립을 할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들이 좀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마 우리 김민규 사천시 의원님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우리 전민국 의원님 고정 패널로서 열심히 해주셨고, 그리고 서윤덕 우리 민주 청년 진짜 필요한 말씀 해주셨고, 강선의 한영 청년께서도 진짜로 그 본단위 지역에서 좀 듣기 어려웠던 그런 말씀 잘해주시고, 결혼 잘 하시고, 청첩장 하나 보내주시고, 이게 또 인연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진주평론 진주자에서 이제 청년 문제 처음 접근했습니다. 이게 뭐 한 번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된다면 청년 문제를 좀 계속적으로 협박도 하고 강요도 하면서 뭔가 조그만 어떤 돌파구라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할 용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진주 평론 진주자 특별판 경남의 청년을 만나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